권평의 증문즉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또 이 함께 하는 친구가 또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함께 다시 찍게 됐고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잘 지냈습니다. 저도 뭐 여름에 논문 쓰느라고 많이 힘들었고요. 무슨 논문을 쓰셨어요? 그 헐버트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그 헐버트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유경공원 교사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이기도 했었고, 또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그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때 갔었던 그 헐버트.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4번째 독립운동가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헐버트라는 분이. 그분이 편집한 그 영문 잡지가 있어요. 그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예. 더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잡지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예. 그럼 오늘 뭐 그분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연구를 했으니까 헐버트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그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 영어로 된 그 영문 잡지가 초기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냈던 잡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코리안 리퍼지터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헐버트가 편집한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굉장히 오랫동안 발간했던 건데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잡지를 쭉 어떤 선교지이면서도 그 여러 가지 그 한국에 관한 뭐 문화, 경제, 사람들의 생활, 속담, 한국의 역사, 그다음에 특히 한국의 언어, 인구, 뭐 별하별 그런 귀한 자료.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에는 사실 한글 학자도 없었던 그 시기에 한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또 논쟁도 벌이고 그 잡지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좀 축이시면서 얘기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좀 풀어봐 주시죠. 그 제가 이제 쓴 거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대해서 그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코리안 리뷰 중에서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코리안 리뷰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문으로 된 잡지인데 누가 편집을 했냐면 바로 헐버트가 편집을 했어요. 헐버트가 편집을 했고 그다음에 6년 동안 발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치게 됐는데 1901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1901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 참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1901년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20세기 초의 한국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뉴스 칼렌더라고 하는 그 꼭지가 있거든요. 그 꼭지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날것의 이야기입니다. 날것의 이야기. 1901년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럼 뭐 작은 무슨 거기에 나왔던 당시의 어떤 작은 뭐 사건이든지 뭐 실렸던 걸 하나만 뭐 있어요? 그 월미도라고 알죠? 월미도? 월미도 알죠? 네, 인천에 있는 월미도. 그 월미도 팔아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를 팔아먹었어요. 회를 판 게 아니야. 섬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날로 먹었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날로 먹었는데 먹었네요. 이제 월미도가 이제 그 인천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은 그 월미도 가는 다리가 다 놓여져 있고 뭐 그냥 거의 그냥 인천이죠 거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섬이었단 말이에요. 가까운 섬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조정에 막 서울에 와가지고 통곡을 한 겁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집을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무덤
그런 거 다 파헤친단 말이에요.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은 젊은 분들은 모르는 말 텐데 홍두깨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런 얘기 다 하면 여기 또 시간 많이 가니까요. 그냥 나중에 홍두깨 아닌 얘기해 밤중에 주시죠. 홍두깨다. 그냥 그렇게 다 아실 겁니다. 뭐 네. 지금 너무 또 간만에 또 저는 항상 젊은 분들, 청중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홍두깨는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뭐,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그 말도 맞아요. 심심한 뭐 사죄의 의사를 네. 밝힌다. 그것도 심심하다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또 유아인 씨가 어이가 없다는 말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영화에서. 네네. 네. 그저 맷돌의 그 손잡이가 빠진 경우가 어이가 없다. 이런 거 아주 좋은 설명이거든요. 홍두깨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막 파헤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정에 와가지고 이제 그 호소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조정에서 이제 봤더니 한 일본 사람이 월미도에 소유권을 주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월미도를 누가 팔아 어떻게 그게 월미도가 자기 소유권이 됐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있던 그 한 관리가 그 일본 사람에게 그 경작권을 이제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되고 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 조정에 그 권세가인 사람들 몇이 예. 월미도 개발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허가권을 받아서 그거를 네. 이제 일본 놈에게 미안합니다. 일본인에게 네. 이제 판매를 한 그런 일이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35,000불을 내라. 35,000불을 내라. 이미 그 팔아서 돈을 챙겼으니까 그 조선의 관리들이. 그렇죠. 야 정말 그래서 나쁜 그 이름들까지 다 나옵니다. 나쁜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게 된 벌까지 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이제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그 권세가가 흑막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또 정말 그 아끼던 그런 땅들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팔아서 결국 4만 달러를 이제 배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원위치가 됐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참 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 해에 예. 굉장히 그 1901년에 그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네. 가뭄이 들어가지고 네. 농사가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11월, 12월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떼강도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막 마을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 생계 형태강도군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한 93%가 네. 그러니까 전체 세수 그러니까 전체 그 국가 예산의 93%가 그 지세입니다. 지세. 땅으로 해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93%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세금조차 이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가 1901년이지만 일제가 굉장히 큰 힘을 여전히 발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895년에 민비를 불에 태워 그렇게 칼로 죽이고 불태워 없앨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너무나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조정에서 이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일제에게 수출하지 못하는 걸 막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일제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항의를 하고 압력을 집어넣고 막 그러는 바람에 결국 한 달 만에 그걸 풀었어요. 근데 쌀을 좀 이렇게 그 좀 늦추려고 이 수출을 좀 늦추려고 미리 풀어놓은 게 뭐냐면 뭐 조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싼 작물들, 구황작물 그렇죠. 그런 싼 작물들을 먼저 수출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먹었는데 이게 그냥 값이 10배, 막 이게 20배 이런 식으로 올라. 수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떼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날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게 그걸 다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해 갖고 거기다 기록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기록은 그 당시에 그분밖에 안 했겠네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신문이니까 없었으니까 뭐 조정의 기록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정도 맞나요, 그게? 조정의 기록도 있고 또 황현 같은 사람이 매천야록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현 같은 사람은 그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유생이 있지만 예. 벼슬자리는 안 나갔습니다. 벼슬자리에 안 나가고 학문만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았던 사람인데도 벼슬자리에 안 나가는 거죠. 출사를 안 하시고. 출사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조정이 그 당시에 많이 썩었기 때문에 뭐 뜻을 거기서 안 펼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사색 당쟁이라든가 그래서 줄을 서야만 되고 또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사화도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싫어서 휘말리지 않게. 그런 것이 싫어서 아예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황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거를 봐도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면 헐버트 그분께서는 그런 거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코리아 리뷰를 네. 쓰신 게 이제 선교지의 상황을 정돈하기 위해서 쓰신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의도보다는. 솔직히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 이제 한국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허밋 네이션이었으니까 예. 은둔의 나라였기 때문에 네. 사실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알려졌죠. 1882년에 우리나라가 그 미국하고 이제 한미 수호 조규라고 하는 걸 맺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일본하고 조약을 처음 맺긴 했습니다만은 외국하고는 미국이 처음이었죠. 이제 그 뒤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과 이제 그 조약을 맺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려지긴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만큼 그렇게 큰 그 먹을 게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걸 틈타서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잘 안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는 정보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헐버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국의 지식을 그렇죠. 이제 나눌 수 있는 장도 되고 그 미션 필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렇죠, 일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 제목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잡지는 코리아 미션 필드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선교사지만 네. 왜냐하면 현지를 정확하게 알지 그렇죠, 못하는 그렇죠. 상태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취합하고 이해하는데 첫 번째 자기의 그 프로젝트를 한 것이라고 그렇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겐 귀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교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도 큰 유익이 되는 자료를 남기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똑같은 사건들이 이제 같이 그 시대에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선교사가 보는 관점하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 한국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매천나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다른 타지와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다른 세계의 눈으로 봤다는 것은 굉장히 보배로운 그런 자료였겠네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헐버트 하면은 네. 그 만국 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을 때 네. 그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이 네. 사람이 갑니다. 네. 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처음부터 일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는 네. 그런 투사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1901년에 쓴 이 사람 글들을 보면 네. 자기는 그 일본의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예.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동의를 가진 그런 나라로서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901년에 아까 말했던 그 월미도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삼밭에 들어가 일본 사람들이 인삼밭에 들어가서 네. 인삼을 마음대로 캐먹는 거예요. 예. 사람들 때리고. 예.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그 일본 일제 뭐 그런 일본 사람들을 그 치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왔는데 역시 팔짱 끼고 보고만 있더라.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네. 불합리한 걸 그렇죠, 목격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이제 이 헐버트의 심정이 바뀌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겁니다. 그 1901년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901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겨울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게 봄까지죠. 봄. 그래서 예. 그거를 헐버트가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선교사들은 웬만하면 그 현지의 정쟁이라든지 정치 상황에 안 휘말리려고 하는 게 그렇죠,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광주 사태 때인가 그때도 아마 그 선교사님이신지 그 외국인들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걸 목격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불이한 자기가 그 현지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겪으면서 어떤 입장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헐버트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헐버트도 드네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1901년에 우리나라는 가뭄이었지만 일본은 풍년이었어요. 풍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일본 뭐 군산, 부산, 인천 이런 데서 있는 그 상업에 종사하고 트레이드를 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일제가 강압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그 쌀을 수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때강도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 먹을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이한 구조에 대한 이제 입장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안 리뷰의 논문 쓰신 내용을 좀 리뷰를 해주시죠. 리뷰를 했습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쭉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지금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네. 근데 그 참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읽어도 그러니까 날것의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서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제 외교관이죠. 네. 외교관이 됐는데 상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상투라고 가려고 하니까 하고 가지 마라.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울면서 상투를 이제 자르고 나라를 위해서 네. 상투를 자르고 나갔다. 조선 사람이. 그렇죠. 네. 외국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려면 그렇게 상투적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상투가 그렇죠? 없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그 궁금하신 거는 그 헐버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그 헐버트라는 분은 왜 조선에 왔고 어떻게 선교사가 됐고 그리고 어떤 분이었고 그 뭐 다 뭐 모든 걸 다 아시지 않겠지만 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헐버트는 원래 이제 그 교사로 왔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오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죠. 유경공원이라고 네. 하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이죠. 그거를 고종이 만들면서 그 전에 미국에서는 원래 뭘 하시던 거입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시죠? 다 알죠. 어느 지역?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아 예. 네, 제가 지금 웃기시려고 지금 하신 얘기인데 네, 아니 아는데 기억은 안 난다. 예. 있는데 끄집어낼 수 없다. 그거 아주 좋은 아니 뭐 대답이십니다. 우리는 증문즉답이니까. 아 증문즉답이니까 있는데요. 이게 맛이거든요. 네. 증문즉답이. 그거야 뭐 다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쓴 지가 이제 조금 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그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듣다보니까 네. 동부, 중부, 서부? 대개 대개는 동부.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질문 듣다음에 매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장로교, 그- 감리교? 감리교 선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네. 그 선교사로 온 게 아니고 아, 교사로 왔어요. 어떻게요? 네? 왜? 아니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유경공원이라고 예. 이런 교육기관을 만드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만들고 미국에도 요청을 해요. 교사를 보내달라고. 누가 정부가? 그렇죠. 조정해서. 그래요? 어떻게 네. 미국에도 요청을 했습니까? 그 이제 좀 제가 아니. 볼 때는 약간 생뚱맞거든요. 왜 생뚱맞죠? 왜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네.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다.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외국인들 가운데 예.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사실 네. 뭐 멜렌도르프라든가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알렌 같은 경우에 조정과 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민영익을 이제 치료하면서 친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 나오죠? 네, 제가 지금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분은 버먼트, 그러니까 동부 맞으셨습니다. 예. 버먼트가 매사추세츠 그쪽에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가 맞아요. 감정이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 이번에 김병 박사님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을 어쨌든 회상을 하는데 정확하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권위가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미들베리 대학교의 총장이셨네요. 예. 칼빈 헐버트 목사님이셨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니 굉장히 유경공원- 유명한 학교들이거든요. 유경공원을 그만두고 네. 이제 다시 미국에 갔다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그런 분이에요. 아니 이 어머니가 다트머트 대학의 창립자 엘리저 윌록의 외증손녀. 다트머스 대학을 나왔어요. 다트머스가 미국이 지금도 명문이거든요. 네, 네. 그 리버럴 아츠 중에. 네. 그러니까 그 명문의 창립자 집안에 네, 자손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맞습니다. 와. 또 다트머스 대학 나왔어요, 이 사람도. 대단한 것이군요. 이거는 신학교는 유니온 나왔을 겁니다, 아마 유니온 신학교.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영어와 근대식 교육을 담당해준 맞습니다. 교사 파견을 맞습니다. 요청해서 온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이 호머 헐버트. 맞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인물. 딱 얼굴만 봐도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 뭔가 좀 이렇게 지적이시고 예. 있으시네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 감리교 이제 선교사로 왔거든요. 두 번째 이제 다시 왔을 때는 네. 감리교 선교사로 이제 왔는데 와서도 많이 힘썼던 게 뭐냐면 교육 사업에 많이 했어요. 교육 사업. 그러니까 감리교는 직접 전도보다는 예.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출판 같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산문 출판사 같은 거 이런 걸 경영을 했었죠. 네. 산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쓰리 랭귀지죠. 랭귀지 세 가지 그럴 문자 그럴 문자니까. 네. 세 가지 언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어라고 하는 거 뭐 뻔하죠. 한글 한자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 이렇게 해서 상당히 2000년대를 이렇게 바라본 중국어와 영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백한 이렇게 기반이 40년이 140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여전히 예. 예, 맞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뭐 34번째 우리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33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34번째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한 두 분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헐버트. 또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한 분은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 그 직접 예.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저지른 곳 예를 들면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찾아다니면서 네. 그 사진도 찍고
예. 이 일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섰던 예. 그 세브란스의 의사이면서 가르쳤던 아. 교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프랭크 스코필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석호필이라고 하는. 아, 석커필. 네.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34번째 독립운동가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분은 그 알지 모르겠지만은 다리가 불편해요. 아, 예. 네, 그럼 소아마비 같은 거. 예,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분이 그 출신지가 영국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일제와 영국이 상당히 그 같은 섬나라이고 그래서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원래는 그 일제가 만행을 저지른 네. 그런 곳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증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총독이라든가 하여튼 고위직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줬던 그 네임카드 있죠? 네. 그 명함, 예. 명함을 보여주면서 예,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래서 그렇죠. 일제 만행을 많이 알렸던 서코필이라고 하는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라고. 그분이 그 영국 영의 그 캐나다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그래서 영국 영의. 이제 그 영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거를 이제 발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금방 헐버트에 대해서도 이제 34번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학자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 헐버트 그분은 그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말 이런 것도 배우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아마 한국말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가르쳐야 되니까 이쪽 언어를 그렇죠. 배우시고 하시는 그런 태도나 상당히 훌륭하셨던.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정의감이 뛰어났고. 정의감도 뛰어나신 네. 교육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런 교육적 가치나 그렇죠. 그런 게 분명하지 않았겠나. 그렇죠. 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네. 이제 파송하기도 하고 음. 그러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장 위구르 같은데 네.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전 세계에다가 타전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의 독립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목숨을 걸고 뛰는 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오늘날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네.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어떤 계속 그 일제가 추적을 하거든요. 이 사람 뒤를. 그러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대통령, 부통령 만나려고 했었고 국무장관도 만나려고 했었고 그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훌륭한 사람이고 또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훌륭한 인물이 헐버트입니다. 그런 거 보면 복음 전파라고 좀 마시세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제로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체제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야 체류가 보장되고 교회 활동을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종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들도 훌륭하시고, 네네. 제가 그래서 뭐 평양 대부분이나 이런 것들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분은 교육 선교사니까 교육에 이바지하신 거잖아요. 네네. 한국의 교육이랑 특별히 영어 교육, 교육을 언론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니, 이바지를 근데 했죠. 그래도 이제 주 업무가 교육이시니까 교육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왜냐하면 선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 내부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외부인을 초대를 해서 오신 분인데 그렇죠. 그분이 교육이라는 것을 예를 들자면 교회를 세우는 수단으로는 안 삼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교육 그 자체를 그렇죠. 발전시키기 그게 위해서 엄청 감리교 노력하셨을 당시 거 아니에요? 감리교의 네. 그 선교 정신이랄까요? 예.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네. 선교가 된다. 네. 그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했던 네. 거예요.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제 포인트는 그
장로교와 감리교가 동시에 있었다는 게 전 저희 나라에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교육 선교를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감동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헐베드 같은 분이 그렇죠. 헌신적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그렇죠, 사랑으로 그렇죠. 하신 것이 물론 일제가 있었고 뭐 유교가 있었지만 한국에는 저변으로 깔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한국 교육이 발전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밑거름이 됐다는 게 놀랍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이거 하나만을 성교의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든 교육이든 어떤 한 뭐 분야든 간에 또 부흥을 열심히 해서 일했던 존스 같은 선교사도 똑같은 감리교지만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예. 물론 뭐 존스도 부흥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은 많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잘 보여준. 그래서 조선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정말 전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필요한 외부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뭐 여성이 있고 그렇죠. 과부들, 서서평 같은 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 버림받은 과부들을 케어하시면서 거기서 해서 복음을 받는 분들이 온갖 그 남도의 섬으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렇죠. 가보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버림받은 사람들, 그냥 고아들 그런 걸 또 영향하면서 한경림 목사 같은 분이 그런 걸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교육기관, 음. 그 다음에 언론, 독립운동, 음. 뭐 의료 어느 한 부분에 그분들의 그 헌신의 희생이 없는 부분이 없다. 맞습니다. 복음이 맞습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전해져서 맞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경이로울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를 이렇게 비출 게 아니라 우리 아니, 원래 이 질문자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희 선교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사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예, 왜냐면 그럼요. 복음이 왜냐면 한국 교회사 자체가 선교사인데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회 총체적인 에리어에서 변화가 되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쟁까지 겪었는데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는 어떤 밑에의 이런 음. 구조 같은 게 그렇죠, 복음으로 형성돼. 그렇죠, 그렇죠. 거기 좀 이게 그렇죠. 역사상 없었던 이 나라인데요. 기독교로 인해서 그 근대적 시민 계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대적 시민 계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을 키웠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이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방법,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가장 큰 공헌이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줄 아는 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정말 근대적인 시민 계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실 그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희 선교사에 대해서 뭐 물론 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선교사들이 했던 잘못된 그렇죠, 무엇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잃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히스토리를 이 나라에 허락하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신비로운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이 초기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관련된 뭐 특히 역사, 지리, 뭐 특히 뭐 옛날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속담. 그다음 뭐 우리나라 그 특히 한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대학 교육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다트머스를 나오셨는데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 그 대학의 진학률이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안 높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네.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네. 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그런 담론들을 네. 많이 그 안에 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리안 리뷰라고 하는 거는 이 헐버트가 편집자로서 계속해서 그 편집하면서 거의 그래서 글을 많이 썼어요. 자기 글을. 그 상당히 그 객관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글을 쓰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를 들면 일제에 대한 이 사람의 그 감정의 변화라든가 생각의 변화 같은 것이 읽히는 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괜히 날것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이제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논문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아 이제 출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 계명대학교에서 나온 그 동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저널입니다. 그래서 네. 실리게 되면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뭐 그런 개론 얘기 맨날 쓰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에 공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선교자가 정치를 하느냐, 선교를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그 1901년 뭐 그다음에 쭉 이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1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헐버트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감사의 마음이라든가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각자의 그 가진 달란트와 사명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소명 일 그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생각을 하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회사에서 사실 뭐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할 텐데 그런 분들을 그런 저널들 그런 문건들 사실 이 문건들을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공부한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게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예, 같고 예. 다음번에는 그 스코필 네네. 선생님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몸도 불편하셨는데 예.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예. 뭐 단순히 교회라는 타이틀을 넘어선 34번째 독립운동가 네네 맞습니다. 파란 눈의 독립운동가로 네네네. 서셨는지 그런 것들이 참 네 저희들 마음가에 좀 찐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뉴욕 양키즈가 아니라 LA 다저스 모자를 쓰고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좀 뭐, 이상하죠. 아니요, 저도 아주 오늘 굉장히 잘 저도 아주 어울리십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예, 잘 어울리십니다. 네. 다른 모자를 쓰고 오시든지 알겠습니다. 쓰고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